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점은 다 누리고 살면서 나라의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우리처럼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저 정치병 걸린 환자 취급을 합니다. 위기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정치병 취급하다가 막상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은 비열한 인간들이죠. 이게 단순하게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안보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미중 패권 싸움을 지나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이 터지고 유가는 폭등, 최근에 원유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환율 상승폭은 더 커져서 한국에서의 유가 하락 체감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대만 싱크탱크에서는 2027년 2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이 일어나게 되면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대재앙이 올 것이며 세계 GDP의 10%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러시아 영토 정책을 지지 선언을 하면서 군대를 파병했고 추가 파병이 더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2024년 9월에 역사상 최대의 해군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한반도 동해 인근 등지에서요. 또한 10월에는 육해공과 로켓군 하루에만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어마무시한 돈을 꼬라박으면서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은 옆 동네의 달나라 꿈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평양과 동해에도 이미 전쟁의 위협이 코앞까지 닥쳐온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닥칠 것은 분명한 미래입니다. 이건 망상도 아니고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이 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중러의 나라 팔고 북한처럼 살고 싶은 건가요? 다들 배가 불러서 바깥의 상황을 보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평화의 배부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막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대로 여권 반납하시고 북한, 중국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을 아직도 안일하게 정치병 걸린 사람들의 패싸움으로 보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신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방을 위한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 진보와 보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뇌 기능 연결 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수 쪽 사람들이 진보 쪽 사람들보다 뇌 기능 연결 강도가 5배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 감지에 그만큼 민감하고 뛰어나다는 겁니다. 진보는 투쟁만을 외치며 공평에 집착하지만 보수는 조직의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자기 회복 능력이랑 심리적 안정감 역시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파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하고 선동당해서 바로 앞에 나무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건 비하를 위한 갈라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팩트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정신나간 짓거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 정세를 생각하는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장병 밥값, 초급 간부수당 등 4,878억 원 증액을 막아버렸죠. 이 예산들은 현재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군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것 하나 걸을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니고 국방부가 요구했던 모든 증액안을 민주당은 철저히 짓밟으며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7,000명 수준이었던 전역 간부 수는 작년 기준 9,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의 비열함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얍삽한 정치적 계산을 때리며 군의 실질적인 기둥인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은 전부 다 찢어버리면서 그러면서도 일반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5천억 원 예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느끼는 정책에는
자기들도 손을 굳이 대지 않는 것이죠. 위태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나 국방을 위한 생각은 쥐뿔만큼도 없으면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현재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며 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표 계산에 의한 정치적 포퓰리즘만 선택할 뿐 군 간부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속수무책으로 전역하고 있는 현 상황에는 무자비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사관 수당이 동결되면은 병장 그리고 하사의 월급이 올라갔을 때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요, 무기와 장비로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처우 개선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것은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한국형 삼축체계, 북한 선제 타격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휘 정찰 예산이 2조 3,039억 원에서 1조 8,187억 원, 마이너스 4,852억, 21.1% 줄었습니다. 이 지휘 정찰은 우주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는 건데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 킬체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이 킬체인이 뭐냐? 이 킬체인은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한국형 방어체계 KAMD, 북한의 핵 사용 시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대량 응징 보복 KMPR과 더불어서 이 한국형 삼축 체계는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이자 쉽게 말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 핵을 발사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에 필요한 예산도 삭감됐어요. 이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96%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전액 삭감을 때린 거죠.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부대인 전력 보강 예산도 81.14% 삭감된 7억 9천만 원, 정밀 타격 무기인 155mm 정밀 유도 포탄 연구 개발 R&D 예산도 78억 원에서 84.41% 삭감. 이것도 거의 뭐 그냥 다 날려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KAMD랑 KMPL 이런 게 뭐 단순하게 그냥 군사적인 전력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로 꼽히는 겁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 예산 축소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금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의 당직비 인상, 부사관 단기 복무수당 인상, ROTC 생활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현실화, 군 관사 입주 청소비,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이런 어떤 군의 기둥인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만한 예산들을 무려 3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주당이요. 이러니까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의 장교 부사관이 9,500여 명에 달합니다. ROTC는 해마다 급감해서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런 것들은 단순한 군사적 전력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한 순간에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보에 필요한 예산들을 싸그리 삭감해서 국민들은 언제든 그냥 벌거벗은 산송장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들을 포기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관위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이재명의 대장동 카르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썩어빠진 친중, 종북 세력들과 결탁해서 나라를 좀먹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채 북한, 중국에게 언제든 나라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그저 망상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전 민주당, 현 조국혁신당인 황운하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겨우 5년 만에 5배밖에 늘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별게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이태원 사고도 마약 수사 때문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고 박범계는 검찰의 마약 수사를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검수완박 이후에 마약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려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마약 문제는 공상과 망상이 아닙니다. 해외 문제도 아니고요. 마약 문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일어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부정부패된 이권 카르텔 때문에 대한민국은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 북한, 중국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한 실태들을 보면서 민주당에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저 정치 싸움, 패싸움, 정치병 환자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요. 좌익 세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애국심이란 게 있다면은 당신들이 그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탄핵 정국이 바로 열릴 것이란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저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기나 지지율을 신경 쓰면서 그저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나라 깊숙이 뿌리 깊게 박혀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이 부정부패한 기득권 카르텔과 이 혼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과 굳이 맞서 싸우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적당히 타협했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2.12 대통령 담화문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전부 듣고 곱씹어 보고 나니 이제서야 대통령의 진위가 보입니다. 애당초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됐으며 실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오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즉각적인 병력 철수가 지시되었고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계엄 두 글자에 꽂혀서 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장도 하지 않은 그까짓 계엄보다 더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 그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마무리보다 이러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내막들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내란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우파 애국 시민분들이 결집을 하면서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싸울 힘을 얻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돌파해내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역시도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율구독료와 후원금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사실상 조회수로는 수익성이 거의 전무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스피커들을 지원해주시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우파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은 영향력이지만 우파 스피커로서 열심히 작금의 사태를 알리고 설득하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